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조간 브리핑이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비즈니스석으로 해외 출장 좌석 요금을 책정했다는 조선일보 보도 어제 소개해드렸지요. 한겨레 사회부 기자가 밝혔습니다. 그거요, 오보로 밝혀졌어요. 네, 새빨간 거짓말이 어제자 조선일보 1면에 실렸던 것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국가적 참사의 진상규명에는 공소시효가 있을까? 없습니다. 1994년 에스토니아호 발트해 침몰 사건 뒤 스웨덴은 20년 넘게, 영국에서는 1989년에 발생한 힐즈버러 축구장 참사 20년 뒤 세 번째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조사는커녕 기록조차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을 면접한 김승섭 고려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조사를 하면서 과거 대형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안철수의 철수는 벌써 6번째입니다. 자, 이번 당대표 사퇴 누가 압박했을까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고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이 사퇴는 현실 도피라면서 만류했지만 의원총회에서 호남 출신의 유성엽, 황주홍 의원, 이 두 사람은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면서 물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성엽, 황주홍,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늘 흔들던 두 사람입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측근 2명의 카카오톡 내용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3월 3일 안철수 대표가 자기 회사인 브랜드 호텔을 방문한 직후 자기 지도 교수 그리고 카피라이터와 함께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고 본격적인 국민의당 선거 홍보 총괄 전략 등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24일 벼락같이 공천받기 전에는 당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3월 3일부터 연결된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현재 친박계 쪽에서는 이주영, 홍문종, 이정현 의원이 오는 8월 초에 있을 당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원래 룰을 보면 1위를 못해도 5위 안에만 들면 최고위원이 됩니다. 또 대의원 1명당 2표를 행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대의원 1명당 1표만 행사할 수 있고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분리됩니다. 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의원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친박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최경환 당신이 왜 나와? 이런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박계 내부에서 말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비서관, 서강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교수 시절 본인이 주도한 각종 외부 프로젝트의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수년간 건별로 1,000만 원의 인건비를 이 학생들에게 지급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돈을 도로 현대원 수석에게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돈은 교수인 현대원 수석과 일부 측근 인사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관행 같지만 범죄입니다. 서울대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고요. 2011년 부산 지역 한 대학 교수도 동일한 일을 하다가 처벌됐습니다. 현대원 수석 계속 침묵 중인데요.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역시 비리 정권답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여기에 부총재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직을 선언했지요? 자의로 휴직을 선언한 것일까? 중국의 요청에 따라서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휴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부실 등에 대한 한국 감사원의 지적이 시간이 갈수록 파장이 커질 것으로 봤다면서 홍기택 부총재에게 쉬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 2월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한 뒤 지역 가입자로 바뀐 12만 4,978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변동을 조사해 봤는데 평균 5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1.7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오른 사람은 61.1%로 평균 2.9배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 그만두면은 모두 다 떼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직했는데 건보료는 더블로 뛴다. 이게 뭡니까?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오송까지 46.5km 구간에 상하행선 고속철도를 추가로 놓는다고 합니다. 4조 원대 규모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들은 20대의 고속열차를 구입해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자에게 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서히 민간 자본이 노선 확대, 증편, 병목 현상 해소라는 명분으로 공공의 영역인 철도로 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부산경찰청 발표가 기막힙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학생 사이의 성관계 사건에 대한 감찰, 내사 중간 발표 말입니다. 강제성, 대가성이 전혀 없었고 위계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사랑해서 섹스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고생들이 만 13살을 넘은 나이라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기사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한 당사자인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경장 이야기 기막힙니다. 17살 여고생과 지난 3월에서 5월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정모경장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고 여고생과 함께 살려고 했다. 네, 이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경찰은 정모 경장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변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나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롯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딸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네이처 리퍼블릭 이외에도 화장품 회사 3곳으로부터 롯데 면세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신영자 아들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것인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잡았습니다. 검찰은 앞서서 신영자 아들 회사 사람을 불러서 신영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과수의 산증인, 과학수사의 대부 등 수많은 별명을 지닌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오늘로 25년 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서도 국과수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했네요. 과학적 증거는 세월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불식시킬 최후 보루라면서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드러날 여러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국과수가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진상규명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따라서 현 정권에서는 이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일대인 작년 8월 새누리당에서 총선에 도움되도록 경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더니 당에서 요구하는 SOC 예산 적극 반영하겠다고 큰소리. 야당은 발끈하는데 8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추군. 지금 야당에서 우리 부총리 고발한 거는 아시죠? 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께 얘기하신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래, 지적해봐라. 난 계속 정치 개입하겠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오해가 있는 발언을 또 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오늘 당정협의에서요. 네. 당에서 제기한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말씀하셨죠? 아니, 사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 당정협의를 하면은요, 당에서 얘기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요. 또, 그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거는 정부가 당연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야당과 협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립서비스 하신 건가요? 네? 립서비스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당이 요청하는 여야 간에 가질 거 없이. 그저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셨고, 야당이 그렇게, 일방적인 정치 공세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치 공세입니까? 정치 공세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다뇨? 정치 공세 아니면 뭡니까? 그게 뭐다뇨? 일국의 부총리가 말이요. 아니, 네? 정치 공세가 아니면 뭡니까? 그게 왜 정치 공세예요? 그건 뭡니까? 그렇게 오만한 자세를 가지니까. 왜 오만합니까? 오만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근거 없는 그 사실 무근의 얘기를 하는데. 왜 사실 무근이에요? 그게 무슨 사실이 가능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자세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5일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건 일방적인 정치 공세에 따른 주장이고요. 귀 기울여 보세요. 예? 부총리님. 역대 어느 정권의 경제부총리가 그 정도 얘기를 안 한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는 당정협의도 안 했습니까? 예산 앞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예? 누가 문제입니까? 그저께 그게? 문제와의 연관성을 보면 오늘 발언만 가지고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일국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부총리가 그런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과정에 SOC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 또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적으로 하겠다. 또 당이 제안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연관돼서 해석해보면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최경환에 대해 야당 의원이 오해한 것일까? 정치평론가 윤태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8월 28일 방송분. 저는 이 작심하고 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작심하고 한 말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3선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냈고 김무성 대표 대신에 비대위원장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온 지도 오래된 인물이고 황교안 총리가 총리지만은 정무적인 부분에서는 박 대통령의 신임이 제일 두터운 인물은 최경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인물이 내가 이 정도 말하면은 시끄러워진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충분히 했겠죠. 그렇죠. 이런 최경환의 앞뒤 안 가린 헌신을 왜 유일로 현 경제부총리는 본받지 못할까?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의 이종구 의원, 유일호 부총리를 앉혀놓고 하소연. 올해 6월 29일 상황. 전년 동기비의 1, 4월 중에 지금 세수가 제가 국회 정부부터 보고받은 거로는 18조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네, 전년 동기비. 네, 네. 예.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조기 집행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 세금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그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 미심쩍은 거는 선거 기간 중이란 말이에요. 저 선거 기간 중에 왜 세금을 이렇게 걷냐고. 아니 집권당 욕보일 일 있나? 아니 왜 이렇게 세금이 그래서 부문별로 보니까 아까 유 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잠깐 말씀했지만은 법인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선거 때는 보통 음주 단속도 덜 하고 자동차 주차 딱지도 덜 띄고 이러는 게 상식 아닙니까? 집권당 입장에서 또 박근혜 정부가 왜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냥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더라고. 물론 정부는 선거에 중립적이어야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게 상당히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칼럼 경영자 총연합회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예상했던 대로 노동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10,000원 요구에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6,030원 동결을 들고 나왔다.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영자 총연합회의 논리는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거의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영세기업, 중소기업 걱정이다. 하지만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에 더 부담을 느끼는 쪽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해서 갑질 경영을 일삼아온 대기업 쪽일 것이다.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기아자동차 모닝은 100% 사내 하청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100% 파견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 의해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올라가면 기아자동차나 롯데백화점은 어떤 선택을 할까? 통상 대기업 사내하청이나 파견 노동자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연장, 야간, 주휴수당까지 올라간다. 처음 얼마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사내하청이나 파견업체에 떠넘길 수 있겠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대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최저임금 10,000원으로의 인상은 노동시장의 급격한 충격 방지를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 재벌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최저임금 인상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제 경총은 그만 가면을 벗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